자, 이제 심리학사라는 이 학문은 심리학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즉 심리학 이론이 발생하고 발전해온 역사를 연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사인데, 인간 심리에 관한 어떤 논의, 즉 심리학의 아주 최초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철학의 시작과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철학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이런저런 걸 논하기 시작했잖아요, 철학자들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간에 대한 얘기. 뭐 사실 철학자들이 제일 관심 많았던 것은 도대체 이 세상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뭐 세계의 기원은 뭐냐, 뭐 등등 이런 것과 함께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뭐 인간의 본성이 있다면 뭐냐, 뭐 이런 등등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철학과 더불어서 사실은 심리학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정도 됩니다. 이제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근데 원래 심리학은 철학계 속에서 그냥 이래저래 이제 같이 논의하는 거였지 따로 학문으로 존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심리학이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 정도에 이제 철학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리돼가지고 따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철학과 심리학이라는 것이 시작을 공유하고 있고,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을 했다는 사실은 심리학이 결국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철학과 심리학 같은 학문 혹은 역사학, 뭐 사회학 같은 어떤 분과학문이라고 부르는데, 철학과 이런 분과학문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은 연구 대상이 뭐냐면 세계입니다. 세계. 그러니까 세계를 부분으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전체로 보는 세계입니다. 전체로서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철학의 대상은 전체로서의 세계라면 분과학문들의 연구 대상은 뭘까요?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일부 영역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은 인간이 되겠죠. 특히 인간 심리. 또 역사학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현상들. 사회학은 사회만 관심사입니다. 생물학은 생물이 관심사고. 그러니까 철학하고 이런 나머지 학문들의 차이는, 나머지 모든 학문들은 세계 속의 일부 영역을 연구한다, 부분을. 반면에 철학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를 연구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세계관을 주는 학문. 그리고 분과학문은 이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각 영역에서의 이론들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왜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얘기했냐면 철학이 필연적으로 심리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자, 전체를 보는 어떤 학문이 부분을 보는 학문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최초로 철학에서 옛날에 심리학이 독립하기 전에 철학에서 이제 심리학적 주제들이 꽤 논의가 됐었는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냐면 뭐 이런 겁니다.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휘잉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도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인식 속에서, 정신 속에서도. 이게 같냐 이거죠. 순간적으로 똑같냐.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비행기 지나가고 한참 뒤에 여기서 나타나는 거냐, 순간이 같냐, 두 가지 사건이. 즉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이 사실 똑같은 거냐,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다르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어떻게 연관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창을 내다보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목격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물리적 사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정신 속에서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뭐 좀 다르게 변형이 있는 거냐 등등,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지식은 이론적 추론 능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감각 경험이 누적된 결과에 의한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의자라는 게 있죠. 의자라는 개념. 이 의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추론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냐. 예를 들자면 다리가 4개고 위에 상판이 있고 등받이가 있고 사람이 앉을 수 있으면 이런 걸 의자라고 한다라는 식의 추론을 통해서 그 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냐, 파악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리 만져보고, 뭐 다리 생김새를 쳐다보고, 또 의자에 앉아보고 이런 여러 감각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의자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이죠. 이성적 추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감각 경험의 누적에 의한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또 이제 주제였습니다. 중요한. 철학에서 이건 잘 아시죠? 바로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결입니다. 경험론 쪽은 감각 경험의 누적을 중시하고 합리론 쪽은 이성적 추론 능력을 중시하죠. 또 연역법, 귀납법하고 관련이 있죠. 아까 감각 경험의 누적을 통해 진리를 추적하는 것은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귀납법이죠. 반대로 추론을 통해서 의자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연역법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심리학이 발생하기 직전에 과학적 학문으로서 독립하기 전에, 철학에서 독립하기 직전에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근대 철학이에요. 근대 철학. 이 근대 철학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냐면 문예부흥운동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문예부흥운동 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라고.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난 계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은 뭐가 지배했어요? 종교. 그렇죠.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신이 지배하는 시기. 한마디로 이제 인간은 종교 외에는 뭐 다른 걸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서구 학자들은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인간을 되찾자는 문예부흥운동이 시작돼요. 르네상스. 그래가지고 신으로부터 인간을 되찾자. 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인간의 시대를 다시 열자.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때는 뭐 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했죠. 그림이나 조각상도 다 사람을 달았고. 그래서 문예부흥운동은 오히려 역사가 퇴보했다라고 보면서 그리스 로마식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제 구호도 내세우고 한마디로 개성과 학문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획일적인 걸 이제 반대하고 개성을 추구하면서 학문을 할 때 탄압하지 마라. 우리가 연구하고 싶으면 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한 게 르네상스였고, 또 뭐 동방 아랍 쪽, 그다음 동방 쪽과 상업을 하고 이러면서 이쪽에 막대한 부가 축적되고요. 이 상위 상업 자본이 만들어지고 이 상업 자본 중에 일부가 자본가로서 회사, 공장 같은 걸 차려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봉건적 제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싫습니다. 왜 싫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이 당시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공급돼야 됩니다. 근데 봉건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공급이 안 돼요. 다 땅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봉건제도를 타도하고 인간을 다 해방시키기를 원했어요. 신분제로부터.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공장에 취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은 신분제의 철폐 같은 걸 주장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세시대 봉건제의 기득권층과 결합하고 있던 종교를 공격하는 건 당연했죠. 이 당시에.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시기에는 철학과 계별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전까지 인간 심리나 정신 그런 거의 다 신중심으로 아주 신비적으로 해석됐어요.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타나서 이건 뭐냐 그러면 아 그건 하느님의 계시야, 뭐 이제 위에서 주신 거야, 뭐 등등 이런 식의 해석만 했다면 이때부터는 그거를 이제 반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다. 과학적 방법, 실증적 방법을 통해 연구해야 된다라는 주의 주장이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이제 심리학이 그 전까지는 거의 종교 테두리 내에서 관념론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 유물론 쪽으로 급격히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제 시기에서 이제 심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